내가 100만 유튜버인데 이렇게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돈이 이렇게 안 몰릴 수가 있단 말이야? 사춘기도 굉장히 심하게 보냈어요. 정말 저를 싫어할 정도로. 수익이 이제 너무 떨어지니까 삶에 재미가 없고 죽고 싶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건 맞고, 대표님이 경험하셨던 그런 분야나 이런 것들이 수익도 그렇고 전처럼 성과가 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근황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즈 크리에이터를 유지하기가 힘들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고 경쟁 사회에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걸 객관화를 한 거죠. 이거를 어떻게 지속할까? 지금도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이긴 한데 아기를 딱 갖고 나니까 진짜 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치고 올라오는 크리에이터들을 보면서 심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면 다른 채널을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8, 9년 정도 키즈 크리에이터로 있으니까 뇌구조가 키즈 외엔 못해요. 아이가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한데 뇌구조가 그 키즈에서 전환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대신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나도 나름 고수인데 인정하고 다른 분야의 고수를 찾아 나섰다. 그게 처음 인정이 안 돼요. 왜냐면 오랫동안 유튜브를 했고 100만 유튜버까지 찍었는데 100만 유튜버가 또 다른 유튜버한테 배우러 갔대 자체가 실패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에 미치신 분 한 분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 그 분의 뇌를 사자. 그 분의 지식을 사자. 그래서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면서 아예 키즈 관련되지 않는 새 채널들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수익화를 만들어봤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머리맡에 금을 두고 잤어요. 수익이 이제 너무 떨어지니까 애가 셋이야.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벌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까지 밑으로 더 추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언젠가 내가 미련 없이 금을 팔 수 있게 이 머리맡에다 금을 두고 잤어요. 결국 팔았습니다. 멘탈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100만 유튜버인데 이렇게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돈이 이렇게 안 몰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때 사실 저는 멘탈이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와도 이거를 타파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하고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많이 배우러 다니고, 많이 배우러 다닌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도 배우고 각 플랫폼에 대한 고수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배웠죠. 지식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제가. 그리고 그 지식은 흘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지식을 주신 거는 다 이유가 있다. 이거는 흘려보내야 되고 다 같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종착역은 교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나 지금 뭔가를 생각하신 분들도 정말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이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리브랜딩을 하면서 숙제가 있었어요. 애니안 TV에서 올렸던 영상을 그대로 인스타그램에 올렸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이 대상이 키즈였던 거예요. 구매 전환이 전혀 안 되는 계정이었죠. 또 이게 가장 숙제였어요. 저는 아예 인스타그램 전용의 영상을 그 플랫폼에 맞춰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른들 대상으로는 저를 다 처음 보시니까 똑같은 거예요. 인스타그램도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맨 처음부터 협찬, 서포터즈, 앰버서더, 광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하나하나 완성이 됐어요. 인스타그램으로 할 수 있는 수익화를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인스타그램 당연히 뭐 공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인스타그램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약 7에서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테스트해보고 접목시키면서 인스타그램 수익화를 만들었죠. 유튜브에 비해서도 난이도가 많이 낮지 않습니까? 훨씬 낮죠. 최근 뉴스에 보면은 지금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시니어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인스타그램이 SNS 사용 1위예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했을 때는 영상 찍고 편집하고 이게 너무 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인스타그램은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죠. 사진, 캐러셀, 스토리, 릴스 이 모든 구조를 다 사용하니까 맨날 1일 1영상 안 만들어도 되고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내가 생산자, 내가 소비자가 되는 그런 플랫폼이 바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만 말을 해야 돼요, 사실. 하지만 인스타그램에는 캡션이라는 기능이 있죠. 글쓰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는 사진, 영상이 메인이지만 그 안에 글쓰기로 보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밑에 글쓰기를 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더 담을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유튜브하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유튜브는 컨텐츠 안에서 다 말을 해야 돼요. 인스타그램은 3초밖에 안 되는 영상이 막 수백만 조회수예요. 나래다 쓰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래서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플랫폼 특성상. 지금 대표님 보니까 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신 게 아닌가 싶어요. 항상 제가 첫째 낳고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출근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기를 키우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없어져요. 그런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분들, 삶이 역동적이지 않고 좀 많이 침체돼 있고 막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걸 되게 좋아해서 엄마들을 많이 도와줬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한테 다 했던 말이 삶의 활력이 돋는다. 알랭 드보통 프랑스 출신 철학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자 입장에서 나를 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티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애니안 대표님께서 자기를 계속 객관화하면서 자기를 최적화시켜서 모든 플랫폼에 가능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큰 에너지 들이지 않고 나를 찾아가면서 또 수익화까지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할 수 있는 수익화 되게 적지 않나 해도 음원 수익도 충분히 낼 수 있고요. 연예인분들이 제 음악을 쓰고 있어요. 인기 급상승 음악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도 수익화를 낼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 이제 예비 엄마 분들이나 대표님이 만나고 싶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조언이나 한마디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시행착오 너무 오래 겪지 마시고 실패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얼굴이 안 나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활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소소한 활동을 통해서 내 자신을 찾아가는 게 진짜 기쁨이거든요. 제가 가르치면서 느꼈던 건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상당히 적어요. 내가 잘하는 거와 내가 좋아하는 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컨텐츠 주제는 어떻게 하죠? 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주제부터 정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진짜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모르니까 거기에서부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 먼저 앞서간 사람이 이 일을 다 겪어본 사람이 도와준다면 더 빨리 할 수 있고 나를 알면서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나를 용서하게 되는 시간도 있더라고요. 유튜브보다는 인스타그램이 쉬우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봐라 하는 이유는 저도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잘 웃고 막 이러니까 저한테 어려움이 없는 줄 알거든요. 근데 저는 이혼가정 출신이어가지고 그 아빠의 부재를 겪고 자랐어요. 저도 제 자신을 엄청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사춘기도 굉장히 심하게 보냈어요. 정말 저를 싫어할 정도로 극도의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삶이 재미가 없고 죽고 싶고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SNS가 스스로 화해를 시키냐 할 수 있지만 그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좋은 경험도 있고 부정적인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 속상한 경험들이 사실 다 저를 만든 거거든요. 지금의 제가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들어가는 게 이 과정의 첫 시작이거든요. 내가 그 부재를 겪었기 때문에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행동들을 나눌 수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가 특별합니다. 진짜 한 명 한 명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내가 겪었던 불행한 경험조차도 또 승화해낼 수 있어요. 돈을 버는 건 버는 대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 있는 많은 성인분들이 가장 뒷전으로 밀어놓는 나를 찾고 나를 치유하는 과정까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효율과 비효율 두 가지를 갖고 계신 대표님만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나만의 치유, 나와의 화해하는 그런 과정을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만약에 그게 수익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실리적인 부분까지도 챙기면서 가야 된다. 앞으로의 행보가 또 굉장히 기대되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